부동산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제 지인께서 경기도 아파트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시고도 예상했던 것보다 대출이 적게 나와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4천만 원 정도를 날리셨고 지금도 그 집은 경매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출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가성비 좋은 대출 고르는 방법, 대출 규제를 극복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낙찰받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받는 대출을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 대출은 시중의 주택담보대출하고는 성격이 같기도 하면서 약간 다르기도 해요. 우리가 아는 보통의 은행, 국민, 신한, 우리은행 이런 1금융권에서는 경락잔금 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은 보통 2금융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 살 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출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법원에 가면 대출 상담사님들이 명함을 주시거든요. 지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곳에서 조건을 따져보고 대출을 받게 되실 거예요. 낙찰을 받게 되면 이렇게 문자가 오게 되는데요. 저처럼 아파트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낙찰받으신 분들은 대출 종류, 중도 상환 수수료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대출 상품 고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대출 종류. 첫 번째로는 개인으로 받으실 건지 사업자로 받으실 건지 이걸 정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대출 규제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사업자 대출은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소득 대비해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규제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이 아니신 분들은 거의 선택의 여지 없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한 영상은 위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개인으로 대출을 받으셔도 되고 사업자로 받으셔도 됩니다. 사업자 대출 중에서도 근저당으로 하실 건지 신탁으로 하실 건지 정하셔야 되는데요. 근저당과 신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저당은 방 빼기를 해서 대출금은 적게 나오지만 등기상 집주인이 내가 됩니다. 신탁은 방 빼기를 안 해서 대출금이 많이 나오지만 등기상 집주인이 신탁사가 됩니다. 그러면 방 빼기가 뭐냐? 방공제, 방차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돈이 없어서 좀 위험한 아파트 집에 월세로 들어갔어요. 그 집은 이미 대출이 많은데 대출을 안 갚은 상태로 월세 세입자를 구하시니까 사람들이 보증금 날릴까봐 10개월 동안 공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집을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 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걱정을 1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나라에서 4,800만 원까지는 보증금을 되돌려주기 때문인데요. 이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1, 2억도 아니고 3천만 원? 돈 없는 사람인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나라에서 나서서 최우선으로 변제해줄게 이런 제도고요. 지역마다 정해진 보증금의 기준이 다릅니다. 저처럼 소액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으니까 다행인데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은행은 분명히 권리상 아무 하자가 없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3천만 원을 자기 맘대로 떼어가고 나머지만 가져가라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 미리 빼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게 방 빼기, 방 공제라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총 대출 금액에서 방 공제 명목으로 4,8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제하고 받으면 현금이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금액에 맞춰서 입찰할 수 있는 아파트의 폭이 너무 좁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신탁대출을 잘 활용해서 투자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단기 매도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낙찰받고 6개월 안에 매도하는 걸 단기 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출금을 전액 갚게 되는데요. 원래는 1년, 3년 이렇게 이자를 내기로 은행과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전액을 다 상환해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실행해주는 비용은 비용대로 다 들었는데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걸 설정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꽤 큰데요. 예를 들어 3억을 대출받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1%였다. 그런데 운이 너무 좋게 한 달도 안 돼서 그 집이 바로 팔렸어요. 그러면 수수료만 300만 원입니다.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실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몇 %인지 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대출을 따져보실 때 반드시 꼼꼼히 계산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대출 종류를 정하시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체크하시면 몇 가지 대출 상품이 추려지실 텐데요. 그 중에 원하는 대출 금액이 나오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경락 잔금 대출은 물건의 감정가, 낙찰가, KB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여기에 대출을 받으시는 분의 작년도 소득이 없으신 분이라면 작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또 현재 대출이 있다면 얼마나 있으신지,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시다면 금액은 얼마나 있는지 후원번호랑 함께 대출 상담사님들께 여쭤보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안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대출이 정말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계속 연락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낙찰 받으시고 상담해주신 분께 대출 진행하면 되니까 부끄러워 하시거나 너무 죄송스러워 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방법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공장이나 토지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이나 토지 한 번 묶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네, 그렇다면 지방은 아직 규제가 없습니다. 지방 거점 도시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언제 임장 가고 언제 입찰하냐? 회사 가야지. 그러시다면 수도권 아파트를 하시던 거 하시고 대신 입찰하실 때 대출 금액을 정말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입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계속 오르다가 3개월 만에 꺾였고 응찰자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수익나는 경매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채널에는 경매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투자에 돈이 되는 정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